자, 25분만 화이팅 합시다. 그리고 교재 안 된 거는 다 체크하고 갈 겁니다. 자, 나와 있는 내용이, 자, 2차 방정식, 오늘이랑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하면 2차 방정식 개념이 끝납니다. 3일 만에 다 개념이 끝나는 기적이죠. 자, 2차 방정식에, 자, 여기가 말 그대로 활용 따라인데, 니네가 지금까지 풀었었던 문장제 문제의 활용 문제가 나오기는 해. 근데 그거는 개념 설명이 따로 없고 문제 풀면서 훈련을 할 거야. 자, 여기 나와 있는 건 우리 책에 한 페이지밖에 없는데요.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에 한 가운데 내용까지만 얘기를 할 거야. 자, 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 근의 개수인데, 자,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표현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중학교 때는 그냥 근 또는 해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는 얘는 무슨 뜻이냐면 실수값을 갖는 근, 줄여서 실근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용어 하나 공부하자. 물론 중학교 책에는 실근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는데 우리는 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서 실수값을 갖는 근이라는 줄임말을 얘기를 좀 해볼게. 자, 실제로 있는 말이야. 근데 이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툴이 있대. 자, 그거를 한번 얘기할 거야. 자, 뭐냐면 판별식이라는 걸 써요. 자, 줄여서 뭐라고 쓰냐면 D라는 기호를 써. 자, 근데 영어 단어, 니네 나보다 영어 잘하잖아. 판단하다, 판정하다, 판별하다라는 영어 단어 기억나는 거 뭐 있어? D로 시작하는 거. decide. 그런 것도 있니? 또 뭐 있어? 판단하다, 판정하다, 구분짓다? 뭐 이런 등등등? object. 그것도 되네. 근데 그거 말고. 나도 사실 잘 몰라. 이런 거 봤어요? 네. 이게 무슨 뜻이니, 정확하게? 몰라요. 봤다며! 거기는 보긴 봤는데 정확한 뜻을 잘 몰라? 예. 보긴 봤어, 그러면? 한 번이라 난 사실 몇 번 못 봤어요. 영어를 이렇게 심도 깊게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요런 단어인데, 여기 앞자 D를 써가지고 그냥 판별식이라고 줄여서 D라고 써요. 근데 책에는 판별식이라는 단어도 안 나와 있어. 그냥 비주건 마이너스 하이시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요거를 여기다 쓴 이 실근이라는 기호도 그렇고 판별식 D라는 것도 중학교 교과서는 안 나와. 근데 물론 니네가 나중에 중학교 때 중3 수학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개념 설명해주면 아마 요 단어는 쓸 거야. 왜냐면 자기도 귀찮아가지고 이게 약속된 기호다 보니까 쓰실 거야. 그래서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저 기호를 이용해가지고 실근의 개수를 판단을 할 건데, 자,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이 식이 처음은 아니죠. 이거 어디 숨어 있던 거지? 근의 공식이 있었지. 어디 안에 있었죠? 루트 안에 있었죠. 루트 안에 있던 녀석이지. 맞지? 근데 왜 하필이면 저 녀석을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도구로 쓸까를 설명을 해줄게. 오늘 딱 요 얘기만 할 거야. 자, 근데 이 녀석이 뭐가 중요한지는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자, 얘를 니네가 왜 공부하냐면 그냥 쭉 써줄게.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찾고 싶어. 지금까지 니네가 공부한 거에 따르면 문제에서 만약에 야,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가 존재하는지를 찾아봐 라고 했으면 니네 어떻게 풀어주냐? 인수분해에서 찾지 않겠니?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찾지 않겠니? 물론 제곱근의 성질을 써서 식을 변형해서 찾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계산을 좀 해가지고 실근이 몇 개가 존재하는지, 중근인지 실근이 2개가 있는지를 판단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얘를 알면 뭐가 좋냐면 실근의 개수를 근을 앞에서 공부한 방식 인수분해 또는 근의 공식을 써서 직접 구하지 않아. 이 멘트가 중요해. 직접 안 구해. 직접 구하지 않고 판별식이라는 위에 써있는 빨간색 심만 써서 빠르게 판단하겠다, 빠르게 찾겠다라는 거야. 자, 그럼 무슨 의미를 가져요? 계산 안 할 거야. 얘만 써서 몇 개 있는지만 빠르게 찾고 넘어갈래? 이런 거야. 자,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 원래 또 기호가 나와 있는 게 우리 근의 공식이 사실 몇 개가 있었냐면 짝수 공식도 있었죠. 짝수 공식에서는 루트 안에 있는 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아니었지. 뭐였죠?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였지. 자, 그래서 판별식 중에 짝수 판별식도 있어. 그래서 그 녀석도 그냥 루트 안에 있는 거니까 이해만 하고 넘어가.
자, 그래서 짝수 판별식이랑 그냥 판별식 두 개가 존재해요. 근해 공식이 두 개이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 그냥 판별식 두 개가 존재해요. 자,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면 짝수 근해 공식을 쓸 수 있는 2차 방정식이 나오면 판별식도 얘 써도 되지만 이거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잘 봐라. 의미가 뭐냐면 자,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거야.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래.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계산하지 않고 판별식만 써서 빠르게 찾겠다며. 그치? 그러면 이 b제곱 마이너스 4이시에 뭐 갖고 따지냐면 부호 갖고 따져. 양수일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우리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보자. 잘 들어라. 자, 근해 공식의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판별식의 특징을 판단하는 건 철저하게 근해 공식 갖다가만 판단해. 출처가 근해 공식이란 거야. 루트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 자, 그럼 봐. x가 근해 공식에 따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아니었거든? 맞죠? 근데 요 케이스는 어떻게 되냐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줄여서 우리 판별식이라고 부르기로 했지? 자, 그 기호를 한번 써보자. 이거를 판별식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그냥 루트 안에 있는 숫자도 주황색 된 것인 게 그러면 생각해보자. 우리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0보다 크면 양수라는 뜻이고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양수인 건 계산 앞에서 우리 많이 해봤잖아. 루트 3, 루트 5, 루트 7 등등등. 맞지? 그러면 그때는 x값이 그냥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숫자 하나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숫자 두 개가 만들어져. 자, 그럼 잘 들어라. 얘랑 얘는 같은 숫자예요? 다른 숫자예요? 다른 숫자죠? 어떻게 뺀 거랑 더한 거랑 똑같겠어. 이해됐니? 그래서 이때는 근이 존재하는데 서로 다른 근 두 개가 존재해요. 다시 말하면 중근이야 아니야? 안 겹치는 거지? 따라서 양수일 때는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불러. 자, 책엔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정확하게는 중학고등학교 표현을 빌리면 두 실근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냥 그 책에는 근이라고만 나와 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저 판별식이 0이 되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럼 네모값 쓴 게 0인 거지. 맞나요? 그러면 x값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인데 루트 안이 0이면 루트 값이 0인 거잖아. 얘들아.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지워도 되지 않냐? 뿔마다 당연히 필요 없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숫자 두 개요? 하나밖에 없죠.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자, 그럼 우리 알아. x값 방정식의 근을 찾아봤더니 x값이 하나만 나타날 때를 우리 뭐라고 불렀어? 중근이라고 불렀잖아. 맞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0이면 그때는 중근이라고 불러. 물론 이거는 실근이 하나 있다라는 뜻이겠죠. x값 하나만 있다고. 실근 하나만 있다라고 되는 거야. 자, 그럼 특징적인 게 세 번째인 건데 판별식 루트 안에 있는 저 녀석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봐라. 일단 x를 찾으면 얘랑 표현이 똑같아. 요거 하느라 개념적인 거니까 이해만 해.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생각, 네모 박스가 0보다 작대. 그럼 걔는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인데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음수인 거지. 생각해봐. 루트 안에 들어가는 게 음수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본 거죠. 왜? 음수는 제곱근이 있어? 없어? 없다라고 본 거잖아.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루트 안에 들어간 숫자가 음수면 그 녀석은 우리가 배운 지식 수준에서 봤을 땐 숫자가 아니야. 수학적인 개념에 안 맞는 숫자. 다시 말하면 이 녀석은 x값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야. 근이 아니야.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방정식의 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나중에는 이렇게 루트 안에 들어간 숫자가 음수가 되는 걸 허수라는 용어를 불러줘. 근데 중등 과정에서는 이건 따지지 않는 숫자야. 루트 안에 숫자가 음수인 건 중학교 때는 따지지 않는다고 내가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계산은 잘했지만 음수이기 때문에 루트 안에 있는 게 음수이기 때문에 얘는 숫자가 중학교 과정에서는 아니다.
따라서 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럼 결론 나왔어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해가 있어 없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해가 근이 없다라고 할까? 자, 그래서 니네가 외워야 되는 게 빨간색인 거야.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근 또는 두 실근. 0이면 중근. 0보다 작으면 있어 없어? 해가 없다. 자, 아까 말한 거 다시 봐봐. 2차 방정식이 실근의 개수를 직접 계산하지 않겠대. 복잡하거든. 인수분해가 되면 이제 좀 편하겠죠. 문제는 근의 공식 귀찮잖아. 물론 귀찮아하면 안 돼. 근데 근의 개수를 찾고 싶은데 그 녀석을 직접 계산하지 않을래. 어떻게 하겠대? 부호만 따져서 두 개야, 한 개야, 없어를 빠르게 판단하겠다는. 알겠어요? 나중에 계산할 때 많이 쓰는 툴이니까 개념적인 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얘기를 좀 해보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니네가 짚어야 되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자,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4번이고 5번. 자, 이거 봐. 빨간색 세 개를 써놨다? 그럼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선생님이 방정식의 최고의 목적은 뭐라고 했죠? 해를 찾는 거라 했지. 그럼 생각해. 얘는 두 개가 존재하니까 찾았다. 중근이니까 해가 있긴 하네. 근데 근이 없다. 해가 없으면 사실 결과가 해가 없다가 나오긴 했지만 방정식의 목적을 달성했나요? 해가 없는 거잖아. 그럼 재미가 없지.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 2차 방정식이 아무래도 해가 없는 것보다 있는 걸 많이 물어봐. 왜? 해가 있어야지 2차 방정식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거든. 자, 2차 방정식에 자, 해가 존재한다. 자, 이 해가 존재하는 얘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실수값을 갖는 근, 실근이 크고 실근이 존재하기 위한 걸 얘기하는 거야. 자, 위한 조건이 뭐가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수학자 입장에서 방정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 이 케이스는 재미없는 거야. 그럼 해가 존재할 때는 언제예요? 요때랑 요때지. 그럼 합쳐서 생각해서 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이렇게 하면 끝나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두 개 존재한다 했죠? 0이면 중근이지만 해가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공식 아닌 공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무슨 말하는지 알겠니? 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따진다? 판별식의 부호를 따지는데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따지면 된다. 얘와 얘를 합쳐서 쓴 거야. 자, 이해됐니? 그러면 이걸 적용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간단한 거 하나 우리 연습해보자. 실근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물론 우리 교과서에는 문제집에는 해가 존재한다라고 써있어요. 해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실수값을 갖는 x가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겠을 때 그 녀석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따져보면 자, 이거 그냥 바로 대입하는 거야. 판별식 연습해봅시다. A는 1이죠. B는 3이죠. C는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상수항이죠. C값 근의 공식에서. 그래서 판별식을 도입하게 되면은 B제곱 마이너스 4 A C니까 1은 안 쓸래? 이렇게 되지. 그럼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도 되고 0이어도 돼. 음수는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면 돼. 이거 뭐예요? 1차부 공식이에요. 2학년 때 해봤잖아. 그치? 자, 그 계산을 하면은 자, K가 4분의 2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와. 계산을 해봅니다. 자, 됐나요? 계산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개념적으로 너무 중요한 거 하나 더 얘기하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얘기한 거는 실근이 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얘 두 개를 합쳐서 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체크해야 되는 게 수학은 논리 과정이 다 이어져. 여러분들의 나중에 아름다운 내신과 아름다운 수능 성적을 위해서 미리 좀 강조를 드리면, 자, 내신만 놓고 봤을 때 동그라미 몇 번이죠? 6번인가요? 잘 봐라. 첫 단원에서 우리가 공부한 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가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 됐다고 했죠?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야 된다 했지? 맞나? 근데 지금 공부해보니까 판별식이라는 걸 새롭게 공부하면서 중근을 가질 때가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걸 새롭게 공부했어. 그러면 지금 말한 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앞번 단에서 공부한 게 중근을 가진다
라는 조건이 있으면 이게 무슨 뜻하고 같냐면 앞에서 공부한 건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 없어. 얘랑 얘랑 같은 뜻인 거 우리 앞 단원에서 공부한 거잖아. 그럼 지금 판별식까지 공부했더니 얘가 추가돼. 0이어도 뭐가 된대? 중근이. 자, 따라서 하나 더 추가되는 거야. 누구랑도 같냐면 판별식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0일 때 중근 갖는다는 것까지 세 번째 개념을 공부한 거야. 자, 그러면 이 멘트가 문제 풀 때 정말 많이 쓰인다.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세 개가 어떤 의미야? 서로 같은 의미인 거예요. 중근가 되려면 완전 제곱식이 인수분해 되든지 판별식이 0일 때를 따져보면 된다. 자,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간단한 거 그냥 이거 쓸 필요가 없어. 좌변 인수분해 완전 제곱식으로 돼야 한대요. 왜죠? 인수분해에서 찾을 수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거 완전 제곱식인지 못 알아보냐. 문제에서 근의 개수만 판단해보래. 그래서 판별식을 써봤어. B가 마이너스 2죠? A가 1이고 C가 1이에요. 그럼 B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하면은 곱하기 1이고 곱하기 1이니까 안 써도 되죠 사실? 계산해봐. 뭐 나와? 0 나오지. 자, 증명됐지? 판별식이 0이 됐네? 중근이네. 판별식이 0이니까 반드시 무슨 근을 가져? 중근을 가져. 자,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결론! 빨간색 너무 중요해. 고등 때도 계속 나오고 중학교 때 내신 대비할 때 정말 많이 나오는데 방체가 문제에서 멘트가 3개 중에 하나가 무조건 나와. 근데 얘를 이용해서 이거 풀던지 얘를 이용해서 이거 풀던지 개념이 상호 호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처음 공부하는 거긴 한데 이 빨간색 3개의 멘트가 같은 뜻이라는 거 꼭 체크를 한번 합시다. 자, 그럼 간단히 판별식 연습만 좀 해봅시다. 자, 자, 이 녀석의 실근의 개수를 찾아버려. 자, 그냥 중학교 버전으로 할까? 근의 개수를 찾아버려. 자, 잘 들어라. 그리고 내가 방금 지운 거 있잖아. 제가 첨언을 하면은 서로 다른 두 분이라 얘기했죠? 중근이라고 했어. 중근 내가 설명할 때 했던 거 잘 들어야 돼. 중근은 근의 개수가 몇 개야? 2개야. 종류가 몇 개야? 1개야.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근데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냥 2차 방정식에 근의 개수라고 나오지도 하지만 개수는 당연히 중근은 1개잖아요. 아, 미안. 개수는 2개죠. 종류가 하나인 거잖아요. 근데 보통 멘트가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 따져봐. 중근이야 또는 멘트가 하나야 라고 나올 때도 있는데 중학교 때는 개수를 물어보는 게 정확하게 종류를 물어보는 멘트로 나와요. 내가 한번 얘기했던 건데 중학교 이 문제집도 보니까 똑같더라고. 중근이 개수가 하나인 것처럼 써있어. 멘트가. 근데 그걸 니네가 문제 풀 때마다 한 번씩은 생각해야 되는 게 문제에서 개수를 물어보긴 하지만 실제로는 근의 개수가 아니라 종류를 물어보고 종류의 개수인 거죠. 정확하게. 오케이? 종류라는 단어가 속아 있다라는 걸 좀 체크해야 된다. 알겠죠? 이거 나중 가면 고등학교 때 큰일 나. 학교 잘못해가지고. 그리고 나중 가면 왜 이 말이 정확하게 맞는지도 선생님이 설명을 나중에 해줄 거야. 아직은 이걸 니네가 100%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이해해줄 수는 없는데요. 나중 가면 내가 얘기를 다 해줄 거야. 어쨌든 중근은 개수가 2개인 거야. 종류가 몇 개인 거야? 하나인 거야. 그래서 중학교 때는 뭔가 근의 개수를 물어보면 종류가 몇 개인지 물어보는 거라는 걸 반드시 꼭 체크를 하자는 거예요. 자, 알겠죠? 그냥 단순히 개수는 다 2개야. 중근이나 실근이나. 알겠죠? 자, 그럼 얘 근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몇 종류가 존재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지? 자, 그러면 사실 이건 인수분해가 돼. 근데 판별식 연습하자. B가 마이너스 3이에요. B제곱 마이너스 4 AC죠? 그럼 1 곱하기 2가 되니까 9 마이너스 8이니까 1이지. 1이지. 근데 1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까 판별식은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 기준으로 따졌지. 범위를. 그러면
얘는 정확하게 0보다 크다가 만들어졌으니까 뭐라고 대답하면 돼?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하면 돼. 중근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하면 돼. 자, 그러면 요것도 해보자. 근의 개수를 따져보세요. 인수분해 안 돼요, 이거. 판별식 해볼게요. b 제곱 마이너스 4 a c 이렇게 돼. 계산해봐. 4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10이지. 마이너스 10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호가 0보다 작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0보다 작으면 어떻다고 했어요? 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죠? 자, 따라서 이 녀석은 그냥 뭐라고 쓰면 돼? 근이 없다 또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넘어가면 된다. 자, 다시 한번 이걸 왜 배우는지까지만 이해하자. 오늘 판별식을 공부하는 이유는 해를 찾겠다라는 목적이 아니라 해가 존재하다면 두 개 존재해? 하나 존재해? 없어?를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 내용이 나중에 고등학교 때 2차 방정식 또 나와요. 심지어 지금 설명해준 내용 또 나와요. 이 빨간색도 또 나와요. 알겠죠? 근데 늘 얘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니네는 당연히 까먹어. 까먹는데 잘못된 게 아니야. 잘 해놓고 노트 정리 잘 해놓고 나중에 문제풀이 하면서 계속 강조하잖아. 오답노트 제발 좀 밀리지 말고 그때그때 꼬박꼬박 쓰고 숙제는 항상 오답노트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숙제하는 거야. 알았지? 그게 안 돼 있으면 선생님 나갈 때 니네가 힘들어요 이제. 알겠죠?